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22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한 주 전국 곳곳에서 뚝 떨어진 기온 체감하셨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 준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 겨울만 되면은 이 몸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추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사는 게 각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첫 사진은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맘때쯤이면 늘 네. 등장하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온도는 낮죠. 네, 분명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고 가보면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가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날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범국민 모금 캠페인이 막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캠페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지회를 통해 공식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기금 운용, 불법 기금 운용 사건들이 좀 있어서 네네. 기부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아서 이 온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판에 굉장히 극적으로 채워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모금 실적들을 보면은 좀 실적이 좋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 좀 결정적으로 좀 모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예. 올해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될 것인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채워지면 1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사랑의 온도탑은 9억 원 초간 목표액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2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작년 모금액인 4,051억 원보다 1.3%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4,105억 원이 목표액으로 설정됐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통화당 3,000원이 부과되는 ARS 전화 그리고 2,0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아울러 나눔 상품 구매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금액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기관 등에 배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입을 앙 다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고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요 수장들이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회의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날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반부패 정책협의회. 2017년 9월 26일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이날 세 번째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은 권력형 적폐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에 대한 근절 대책을 장관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이날 문 대통령 다소 좀 강도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생활적폐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분명 실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그리고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장관들의 이 9대 분야 생활적폐 대책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보고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거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비리 몇 건을 적발했다 뭐 이런 거는 대책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했고,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현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무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채용비리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실시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예정됐던 40분을 넘겨서 2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유치원 비리를 포함한 9대 생활적폐에 대해서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개혁 작업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태를 구속하라라는 피켓이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옆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죠. 박병대 전 대법관 모습입니다. 예, 저희가 이 장면을 이 현장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촬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차한성, 민일령 전 대법관까지는 비공개로 조사를 했는데 이날만큼은 공개 소환으로 전환해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네, 박 전 대법관 2014년 2월부터 16년 2월까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이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도와서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아울러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30여 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 행정처 문건을 확보한 바 있는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터라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 관심을 모았던 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라고 할 수 있는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날 판사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날 회의에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표정들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각양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법관 대표회의는 이날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징계를 넘어 탄핵을 고려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시민사회나 정치권이 아니라 법관들이 직접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고민 자체를 할 기회가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이자 법원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법관 몇몇을 속죄양 삼았다 이런 부정적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헌정사상 단 2차례 발의된 바 있습니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것입니다. 각각 부결,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는데요. 이날 법관회의가 탄핵 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 후속 조치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직 최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동료 법관 탄핵 문제까지 논의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 무척이나 착잡합니다.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의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언가가 폭파되고 있는 그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내에 사실 이런 폭파 장면이라고 하면 GP 철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화산 폭발인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진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사진인데요. 지난 20일 오후 북한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에 따른 조치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폭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라 애초 철거 대상 11개 가운데 보존 대상 1개를 제외한 10개의 GP를 이날 오후 3시부터 4분 동안 동시에 폭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GP 시범 철거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지역 지뢰와 폭발물 제거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속속 이행 중입니다. 공동경비구역 제2LCA 남북 지역 초소와 병력 그리고 확인은 지난달 25일부로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북한이 기존에는 쇠망치를 이용해서 GP 철거하는 모습은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폭약 이용해서 파괴하는 방식은 처음이거든요. 자, 정확히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우리 측은 이 DMZ 지역에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해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설치된 GP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0개에 이르는 감시 초소 철거 작업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폭파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우리처럼 굴착기를 동원할 여력이 안 됐거나 철거 작업 일정을 앞당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폭파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다. 폭파하는 퍼포먼스. 그렇죠. 예.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쇠망치로 상부 시설물을 철거하던 감시 초소까지 이 폭파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그리고 유엔사는 우리 측 GP가 완전히 철거되면 3자 협의체 회의를 속개해서 상호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북측이 지하 시설까지 완전하게 파괴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X 열차 내부인데 여기 보니까 유리 파편이 굉장히 많이 튀어 있어요.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분명히 있었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영화 부산행에서 나왔던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그러게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리가 많이 깨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사진입니다. KTX 오송역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전력 공급 중단으로 멈춰선 열차의 유리창이 탈출하려는 승객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414 열차가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 들어설 때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열차 안은 암흑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뒤따라오던 포항발 서울행 KTX 열차도 오송역 인근에서 운행을 멈췄고 결국 코레일 측은 임시 방편으로 하행선을 이용해서 교차 운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열차가 최대 5시간 가까이 지연 운행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이 이 열차를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객차 내 유리창이 깨지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네, 사실 KTX 이용객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가장 불편했던 것이 코레일 측의 미숙한 대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만 섞인 제보 역시 저희 보도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날 KTX 열차 운행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상하행선 KTX 열차 27대 운행이 차례대로 지연됐고 이 동대구역에서 오후 8시 10분 출발 예정이었던 KTX 160호 열차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서울역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 승객들은 4시간이 넘는 시간을 객차 내에 갇혀 추위 그리고 공포, 배고픔까지 좀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KTX 직원이나 승무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승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KTX 지연은 도착 시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표값의 12.5%, 또 40분 이상의 경우에는 25%, 1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0%를 되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역으로 가지고 가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의 모습인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뺑 둘러서 취재 열기도 뜨겁고요. 뒤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모아져 있는데 과연 이런 많은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 누군가요?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죠. 예. 이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많은 취재진이 이날 귀국한 주인공이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네. 귀국했군요. 그렇죠. 뒤에 보면 카메라 수만 봐도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을 떠났던 류현진 선수가 이 다사다난했던 2018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의 월드 시리즈 선발 등판 그리고 퀄리파잉 오퍼 수락 등 굵은 발자국을 미국에서 남긴 뒤에 10개월여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네, 사실 류현진 선수 구단이 제의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야구 순서로는 굉장히 모험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모험과 함께 그만큼 위상도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로 LA 다저스와 맺은 6년 계약이 끝난 류현진 선수. 시즌이 끝난 뒤에 구단으로부터 이 퀄리파잉 오퍼를 제의받았는데 퀄리파잉 오퍼는 미국 메이저리그 원 소속 구단이 FA 자격을 채운 선수에게 다시 1년간의 계약을 제한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은 리그에서 이 고액 연봉자 상위 125명의 평균 값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 기준은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약 202억 원 가량인 1,790만 달러입니다. 올해 연봉 783만 달러를 받았던 류현진 선수.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면서 1년 만에 연봉이 무려 2.3배나 뛰었습니다. 9배 이상 뛰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네, 여기에는 이 부상 악령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활약한 뒤 FA 대박을 다시 노린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입국 직후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류현진 선수 부상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다라고 올 시즌을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국내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재충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네. 칠면조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맘때쯤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이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촬영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죠? 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날 칠면조 사면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참 이채로운 장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칠면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면을 허락하고 있는 모습, 이유를 좀 담았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이 북미 지역의 전통적인 명절이자 국경일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칠면조 하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리 재료다. 이렇게 모든 가정 식탁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요리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칠면조 사면식 1947년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농부들이 백악관에 증정하던 칠면조를 일부 대통령들이 먹지 않으면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도 있고 유머 역시 숨어 있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 진상된 칠면조를 먹지 않고 유머러스한
사인과 더불어 살려주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역시 칠면조를 살려주곤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사면을 행한 대통령, 이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고 하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칠면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동물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칠면조 사면식은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공식화됐고 그때부터 미국 대통령의 면례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면 미국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 요리.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칠면조의 경우에는 남은 여생을 버지니아 공대에 있는 사육장에서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2월이 시작되는 첫날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